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 정치 이야기입니다.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후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탄핵을 주도는 하곤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 상황일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과연 왜 펼쳐졌을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멤버십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되어서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라뮤나에게 후원을 해주고 싶거나 혹은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주고 싶으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왜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다시 보수 쪽의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본인이 공부한 토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올바른 방향성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잘못을 한 선택인 것은 맞지만 이 계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었으며 지금 현 정치 상황이 포퓰리즘의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대부분 깨닫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때만 하여도 계엄이라는 초점에만 눈을 띄고 기사나 보도나 유튜브나 보도들도 각종 유튜브들도 거기에 초점이 쏠려버리니 당연히 본질을 찾기 어렵게 되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곤 했지만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횡보와 민주당의 횡보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은 민주당 편에서 돌아서게 되었고 또는 보수, 지금은 지지자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에서 가장 돋보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 2030 세대들의 반란이라는 것입니다. 2030 세대라는 것은 어쩌면 젊은 층에 속하는 세대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노동력을 짊어지고 있는 세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야말로 2030 세대이며 이 세대에 맞게 시대도 변하고 이 2030 세대가 시대를 만들기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반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어쩌면 계엄령이 있기 이전만 하여도 2030 세대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2030 세대 본인들 스스로 속이 터지기 시작하여 자멸을 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2030 세대는 정치에는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듯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줄곧 들으면서 자라는 시대에 살았으며 폭등한 부동산 값과 벼락거지, 저출산 시대, 취업난 등에 겪고 있는 시대에 살았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살기에는 너무 차갑고 팍팍하구나라는 생각의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2030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2030 세대들은 한국을 많이 떠나고 싶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다면 점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살아가기에 팍팍한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비상계엄령은 2030 세대의 적지 않은 뇌리를 스치는 역할을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이후에 대한민국을 보는 정치 시선이 많이 달라졌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기는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전에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것은 어떠한 좋은 단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시위가 많이 열리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였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2030 세대들은 편협하지 않는 눈으로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보편에만 2030 세대 혹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본인에게 이점이 되면 그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 것 마냥 알고 있던 인식으로 그 당을 지지했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오로지 동정과 연민으로 대부분 사람들을 탄핵을 지지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내왔던 2030 세대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진보뿐만이 아니라 보수의 의견도 접하게 되면서 마음의 눈이 띄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나 언론이나 열린 정보가 많이 있어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본인의 생각을 고치거나 본인의 생각을 넓히거나 할 수 있는 정보의 시대가 올바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우연한 유튜브로,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진보편에만 섰던 2030 세대들이 탄핵을 지지하던 젊은 층들은 더 많은 관심을 정치에 두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의 현 정치 상황을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언론에 비춰진 상황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구나, 지금까지 정치에 무뎠던 혹은 관심이 없던 사이에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팔리게 생겼구나, 이러한 것들을 접하기도 하였고, 좀 더 심하게 말을 이어가자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간첩들이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편향된 언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나도 무관심했지만 무지한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후진국의 국가도 아니며, 다른 나라들을 들어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살기 좋은지 깨닫게 될 텐데, 우리는 언론이나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구나를 깨달았으며, 이 상황까지 오기에 돼버리니 일부러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삶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10대, 20대, 30대의 의지를 깎아버리면서 나라를 방치하며 도태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까지 깨달은 사람들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에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전환길이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도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을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해냈기 때문이죠. 바로 2030 세대들의 올바른 정치의 길로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현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알리거나,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2030 세대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사실임은 분명하였습니다. 전환길은 공무원을 키워내는 선생님으로 유명한데, 대부분 지금 2030 세대들의 공무원들은 전환길에 우호적이었으며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공무원이라는 다소 폐쇄적이며 수동적인 집단에 불씨를 붙이게 되어 2030 세대의 안쪽부터 확신을 시켜 이게 시너지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2030 세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스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시작을 하였으며, 어떤 누구는 유튜브나 정부나 유료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상황이랑 이승만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이랑 얼마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게 되기도 하면서, 과거의 보수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세밀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올바른 토지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당 체제랑 별 다르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이 토지개혁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대부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나 와해 혹은 역사의 왜곡으로, 언론과 미디어의 선동으로 혹은 피해자들의 연민으로 인하여 선동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통령,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부분의 대통령의 업적이 그렇게 되어버렸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2030 세대들이 알게 되어버리면서 우리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돌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몰라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편이 아닌 보수편이 아닌 중도의 입장에서 배우고 보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지금은 어찌 보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 2030 세대의 변화에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이유만으로도 중립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중국을 싫어할 필요도 없으며 미국을 싫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북한에게 또는 일본에게 느끼고 있는 안 좋은 감정은 그 나라 자체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제1세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미국이 비로소 제1세계가 되기 위해서 중립 외교는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지금 미국의 우월주의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으며 무릎이 다를 정도였으며 자존심도 다 버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미국이 강국이 오기까지는 자존심이고 뭐고 나발이고 전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편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편협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귀를 열어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비로소 눈을 뜨고 있는 2030 세대들을 방해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우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높은 시급 1만 원을 받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은 그렇게 센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할 텐데 모르는 것조차 모르면서 틀린지 다른지 구별도 하지 못하며 제3세계로 알아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나만 불씨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이에 우리는 정치인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뿐, 문제는 언제나 국민에게서 일어났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포퓰리즘이나 엘리티즘은 민주주의에 꽂힌 것도 모르고, 포퓰리즘이 좋냐 안 좋냐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엘리티즘에 대해서 아니 꼽게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전체적인 구조가 엘리티즘 속에서 우리 경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부흥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말이죠. 포퓰리즘이나 엘리티즘은 민주주의에 꽂힌 것도 모르며 리즘이 붙지도 않은 민주주의를 리즘이 붙은 신념인 마냥 여긴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그런 발걸음들을 부디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